고양이를 그리기 시작된 거는 제가 그 MBC 미술대전에 이제 첫 그 작품을 공모하는 데가 있었는데요. 거기 공모전에 고양이를 그렸어요. 고양이와 이제 인물을 하를 그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첫 장려상을 받아서 그때 계기로 이 주변에서 굉장한 느낌이 좋다, 이 아이디어가 되게 좋다라고 칭찬을 해주셔서 그러면 내가 고양이를 테마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어떨까. 또 제가 또 관심이 되게 많았던 동물이기도 했고 제가 또 좋아했던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고양이를 통해서 나를 보여주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를 그린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2001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그때부터 고양이만 쭉 그린 거거든요. 초반에는 사람들이 고양이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2001년만 해도 제가 이제 고양이 전시 첫 개인전을 고양이로 이렇게 전시를 했었거든요. 그 인사동의 공화랑이라고 전시를 1회 때 열었는데 어떤 분들은 매니아층들, 그 고양이를 좋아하는 분들은 어머 너무 이쁘다 막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우리나라의 그 고양이라는 이미지가 결코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전시장을 둘러보지도 않으시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고양이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좀 좋은 쪽의 이미지로 이게 방향이 바뀌었고 현대적인 어떤 고양이 상에 대해서 너무나 매니아들도 많이 생기셨고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이렇게 붐이 아닌 붐처럼 일어나서 그게 좀 더 저한테는 이렇게 맞물려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더 고양이를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아니면 그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쭉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하고는 약간 더 지금은 조금 많이 다듬어지고 좀 장식적으로 변했다 그러면 그때는 더 회화적이었었어요. 그런데 뭐 크게 고양이를 테마로 하는 거는 같지만 또 저의 그 심리 상태가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 스토리가 조금 달라진 건 있어요. 그런데 크게 틀은 벗어나지 않아요. 재료적인 거나 어떤 표현 기법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어떤 스토리 구성이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느낌적인 거나 그리고 또 그 혼합 재료가 들어가는 거는 좀 더 많이 추가가 된 상태고요. 좀 많이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굉장히 좀 세련되어졌어요, 그림이요. 예, 그때보다는 조금 세련된 건 있죠. 아무래도 기간이 좀 있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스토리적인 면이나 어떤 기법적인 것들이 아무래도 시간이 지난 것만큼 실력도 좀 늘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조금은 그때 좀 투박했다면 지금은 조금 다듬어진 느낌? 그런 건 있죠. 제가 좀 소재적인 건 어떤 거냐면요. 그 고양이를 사람들은 두 분류로 나누거든요. 길에 돌아다니는 길고양이랑 또 집안에서 기르는 애완용 고양이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고양이마다 특성상 많이 다릅니다. 길고양이는 길고양이만의 어떤 특성이 있고요. 또 집에서 기르는 어떤 종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종류에 따라서 성격도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제 고양이 작품에서 나오는 고양이는요. 길고양이면서도 굉장히 토종적인 고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종자 자체를 얘기하자 그러면 그런데 제가 그거는 왜 그렇게 됐냐면 안 그런 고양이도 좀 몇 개가 있지만 대부분 좀 토종 고양이를 많이 그리는 편인데 제 어렸을 때 기억에 어떤 고양이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저는 많이 남아있거든요. 굉장히 좀 따뜻하고 또 저희가 생각했 저희 그 쌀집 고양이라고 그러죠. 쌀집에 있었던 그 고양이에 대한 이미지가 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위안도 좀 됐었고 그 고양이의 그 푸근한 느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자꾸 살리다 보니까 좀 집고양이 좀 뭐랄까 토종 고양이를 많이 그린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들고양이를 좀 집에서 많이 길러서 좀 길들여진 그런 고양이들을 많이 그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고양이의 어떤 그런 특성을 보면서 제 감정 좀 이입을 시키고 또 그 이입을 통해서 약간 스토리를 만들고 또 고양이가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는 고양이인데 집안에 있으면서의 어떤 그런 답답함, 좀 자유롭지 못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자연물을 넣어서 좀 아이가 자유로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 스토리를 제가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어떤 요소를 넣고 또 고양이를 넣고 그래서 어떤 이 아이가 자유롭게 비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많이 좀 노력한 게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그래서 소재가 굉장히 자연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갔어요. 꽃, 예를 들면은 자연물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예.
실크 재료인데요. 우리 그 전통화를 보면 옛날에 초상화 기법식으로 기법을 얘기하자면 초상화 기법을 많이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크 천을 틀을 만들어서 앞쪽에서 매기고 뒤쪽에서 매기고, 그래서 전통 기법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재료도 채색 물감이거든요. 동양화 전통 채색화 물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주 원료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통 기법을 좀 이용하면서 또 이게 고루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현대적인 어떤 혼합 기법을 같이 이용해서 좀 뭐랄까 그런 기법 좀 보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악교랑 반수랑 악교하고 백반이라는 재료가 있거든요. 그거를 천 사이에 구멍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싹 메꿔주는 거죠. 메꿔줘서 물감을 이제 분체라는 건 가루 물감이에요. 파우더 같은 성질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악교를 섞어서 그 구멍을 메꿔주면서 색을 칠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쪽에서만 메꾸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안쪽에서도 같이 메꿔서 굉장히 단단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고양이나 이런 자연물은 뭐 어느 정도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 재료만큼 따라올 수가 없어요. 표현을 할 때 그 섬세함은 다른 것이 굉장히 딱딱하게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파우더 재질이기 때문에 고양이 털 하나하나의 그 섬세함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좋은 재료예요. 좀 자개 요소가 많이 들어가요. 그 전에는 자개 요소보다 실크에다가 약간 수의 기법이 더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요즘의 작품은 저희가 좀 자개를 많이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장식적인 의미를 좀 더 많이 부각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의 요즘에는 저 제일 끝에 있는 고양이 얼굴만 나와 있는 저 작품이 요즘 최신 작품이에요. 그래서 요즘 그 시리즈로 많이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표정을 통해서 그리고 굉장히 그 주변에는 단순화시켜서 한 부분을 부각을 시켜서 표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좀 더 단순화시키고 조금 더 이미지는 좀 강렬하게 그렇게 좀 하려고 시리즈를 좀 준비하고 있어요. 일단 저는 솔직히 작품 하나하나에 있는 작품들이 많거든요. 크게 맥락은 같이 가지만 하나하나의 스토리를 좀 만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다들 각각 생각하는 스토리가 다 달라요. 제가 의도한 스토리는 그게 아니었지만 관람객들이 또 보는 시선 또 다르거든요. 자기 감정을 넣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는 저게 핑크빛 꽃이었는데 제가 약간 그 그린 계열의 이파리로 또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덩어리를 배치를 해서 고양이를 저게 이제 숨바꼭질이에요. 그래서 고양이가 숨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려고 많이 지금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2달 정도, 2달이라고 하지만 뭐 놀면서 작업을 하는 거라 매 시간을 얼마큼 투자하는 것도 틀리잖아요. 근데 이제 하루의 시간을 생각을 해서 좀 꼬박 한 8시간씩 한다면 거의 2달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제 작품이 앞에서만 먹이는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꽃 덩어리가 한 번에 예를 들면 꽃 한 송이를 한 번에 끝내서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송이를 그리기 위해서 5번 정도의 밑색이 칠해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저의 소품도 소품 나름대로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큰 작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큰 작품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또 큰 작업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스토리가 더 확장되기 때문에 더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큰 작업을 조금 이제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원래 소품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좀 큰 작업을 하려고 화판을 되게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예. 근데 그 힘든 게 사실 즐기게 되더라고요. 예. 뭐 어떤 분들은 나이 드신 이제 약간 원로 작가분들은 너가 젊어서 그렇다 하지. 야, 조금만 나이 들어봐라. 안 보여서도 못한다. 근데 저는 돋보기를 쓰고도 할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작업이 저를 즐겁게 해요. 그런 작업들이. 예. 노동 집약적인 그런 작업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노동을 주고 하는 작업인데 그런 작업이 굉장히 저한테는 그런 희열을 느끼게 해줘요. 근데 이제 저것도 자개를 직접 제가 붙인 거거든요. 다 잘라와서 붙이고 약품 처리만 맡겨요. 저 약품 처리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요. 왜냐하면 자개 색이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자개 하시는 쪽한테 의뢰를 해서 이제 그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자개 색깔이 다 다른 게 색깔이 다른 게 아니라요. 밑에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자개색이 달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제가 감안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것 또한 제가 즐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개도 의뢰한 게 아니냐고 하시는데 자개는 제가 다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자개 하시는 분이 잘라주시거나 뭐 약품 처리까지는 해주시지만 뭐 그걸 구성하는 거나 붙이고 이러는 건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고양이 이 견은 한번 종이 배접을 하거든요. 한지 배접을 하고 이제 밑판을 붙이고요. 위에는 굉장히 튼튼한 틀로 이렇게 잡아 당겨서 그 반수를 더 강하게 해요. 그러면 이 천이 판판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중으로 했을 때는 좀 평면에 어떤 한계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제가 뭐 수적인 거나 다른 걸 요소를 더 넣을 수가 있어서 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다양함을 살리기 위해서 이중 구조로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중 구조를 하다 보면 좀 아무래도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천이 좀 울 수도 있고 좀 뜰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 틀을 조절하는 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뭐 아주 큰 작업에서는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소품에서만 잠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틀은 숨바꼭질인데요. 자연물과 이 상자 안을 같이 조합을 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실크에다가 고양이를 묘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판하고 위에 이중으로 표현을 해서 좀 이체감 있게 표현하려고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 실크 술을 통해서 선적인 요소를 좀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개를 통해서 약간의 그 장식감도 같이 표현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